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노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라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신사업 기획에 이제 공부를 점점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업 기획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 단계는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해내는 과정들이고요. 그 발굴된 후보들을 후반 단계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통해서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후반 단계인 신사업 선정 및 전략 수립의 과정을 본 강의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 선정과 전략 수립의 과정도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또 나뉘게 되죠.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아이템 발굴의 응용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공부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사항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신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이 신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성과에 대한 평가와 동기부여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직하고 투자하고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다룰 예정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두 번째인 성과에 대한 평가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만들고 셋업을 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챕터로 또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신규 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그 철칙을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시점에서의 기다리는 노력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당연하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한국 스타일의 기업에만 국한되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공 경험이 있는 대표이사들은 자신들만의 성공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을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이 해봤어요. 마치 누가 이렇게 머릿속에 주입을 해주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들만의 성공 공식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상대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공식에는 나름의 영광의 상처도 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는 극복의 스토리도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조금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경험을 가진 대표들이 자신의 기업 내부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리더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자칫 실패의 요소를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의 사업적인 성공을 해본 대표의 입장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확신과 함께 자신이 미션을 부여한 리더와 멤버들도 자신과 유사한 능력치를 발휘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야기하는 불협화음은 몇 가지 상황에서 문제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난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표는 팀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은 그 정도의 어려움쯤은 열정과 의지로 이미 극복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특히 정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담당자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나 압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업의 호흡이 상당히 급하고 여유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대부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추진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대표의 시간과 실무자의 시간은 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기획하고 준비해서 설정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많게는 2배 이상의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대표나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 실무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부여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담당 조직의 성과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푸시를 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 아이템은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생각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부디 신규 비즈니스를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으로 이해하고 본인들의 직원들이 그 마라톤의 이제 시작점에서 아직 결승점까지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시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리는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마라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기업이 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규 사업 조직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일정 기간 충분히 유예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뤄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는 이런 기간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이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제가 투자의 기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기간이 꽤 몇 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의 샘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계적인 곡물 기업 중에 하나인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학생들 중에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길은 신규 사업을 할 때, 추진할 때 내부 원칙을 정해가지고 신규 사업의 경우는 최소 3년 동안은 성과에 대한 압박을 아예 주지 않고 대신에 3년 이후에는 사업성을 완벽하게 냉정하게 검증해서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진행 여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아예 회사의 룰로 정해줬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부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이미 잘 알려진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IBM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IBM은 그 카길보다도 더합니다. 4년 이상을 기간도 4년 이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그 신규 사업 조직에 대해서는 관리 원칙도 아예 별도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배려를 왜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신규 사업은 해당 기업이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예측이 실제로 어긋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성장의 방법 중에 하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내부 관리의 압박이 생겨버리면 실무진들의 심리적인 여유가 사라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담당자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자신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confidence라는 그 단어가 그 뜻일 겁니다, 아마. 근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confidence의 의미에 확신이라는 뜻도 있고 신뢰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참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가 의미하는 저 세 가지가 모두 신규 사업 조직의 담당자들과 기업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준 어떤 기업의 대표님과 그 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한참 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 대표님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직접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아이템을 프로젝트 팀에게 미션으로 부여해서 그렇게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문제점을 분석해달라고 저를 불렀는데 미팅을 하던 중에 제가 대표님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대표님은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만드신 이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날 확신이 100% 차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본인이 지시를 하고 본인이 선정을 한 프로젝트 팀장은 얼만큼 확신이 있다고 그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좀 예민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의 답은 한 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솔직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거두신 게 팀원들은 50% 이해할 수도 있겠죠 라면서 공감도 하고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의 열쇠가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담당자들의 확신과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회사의 신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현실 세계의 많은 경영자들이 직원들에 대한 시간적 배려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자신감과 확신이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해서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신뢰의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못 믿으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철저히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마지막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기업 내에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조직이 별도의 관리 체계에 들다 보면 성과에 대한 압박이나 푸시가 덜해지는 것과 함께 동기부여의 요소까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당신들은 실적 압박이 없는 대신에 아직 성과를 낸 게 없으니까 별도의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라는 느낌인데 사실상 회사의 의도가 그것이 맞긴 맞습니다. 돈을 못 벌었으니까 기존에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무적인 급여 이외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거죠. 원인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든지 간에 이런 방식은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경영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것만에 대한 보상을 없어도 된다고 생각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 최소한 수년 이상의 기간을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자들과 경쟁하면서 생존하는 전쟁터에서 활동하는 건데, 조직 멤버들이 그 기간을 아무런 동기부여 없이 어떤 성과에 대한 배려 없이 버티려고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의 동력도 어느 순간에 바로 그냥 상실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규 사업을 초기 셋업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준비사항으로 단기적이고 정기적인 보상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한 동기부여 유도를 반드시 계획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로운 추진 기간은 배려하되 단기적인 별도의 성과 항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비재무적인 성과 항목들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몇 가지 좀 붙여보면, 실제로 회사라는 것이 성과를 그 기준으로 할 때는 반드시 가장 쉽고 인정하기 좋고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업이 가져오는 매출 또는 이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나누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근데 신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투자의 기간 동안에는 그게 몇 년씩 흘러가는데 당연히 매출이나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라고 하면, 또는 어떤 제조라면 제조 기술에 대한 완성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완성하거나 그것을 완료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는다고 했으면, 영화는 영화판은 사실 그러진 않긴 한데,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영화의 1차 촬영이 끝나고 그것이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경영을 해봤지만 사실은 그게 직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그 자본이 결국에는 회사의 사업 자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규 사업이 중요하고 성공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영을 10년 이상 하면서 우리가 투자의 기간일 때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보너스, 다양한 기간에, 그리고 급여에 대한 상승 어떤 배려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비재무적인 성과 항목들을 구체화해서 단계별 목표를 함께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책을 약속하면 신규 사업의 담당자들에게 단계별 미션이 자연스럽게 부여되고 성과 관리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일할 맛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끝까지 지속해서 성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